있고 불교대학에 총학생회장도 있는데 공동회장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만남, 오늘 이렇게 만나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윤 회장님 명리학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뭔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뭔가 좀 만나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전생을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뭔가 우리는 미션을 부여받은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 사명이 IWP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명을 좀 더 권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HCT다. 한국행복학회 KHS 코리아 해피니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정도면 한국행복학회에 대한 설명 됐죠? 네. 자, 그 다음 국민기자였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요거는 그냥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의 욕심은 이게 아닙니다. 아니 신문사 차려다니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신문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세종 25시 여기 있어요. 저널리스트 대표 김정순 교수.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구지? 조옥선 목소리가 저기 남해안 신문사 강대인 교수가 행복책임 교수가 남해안 신문사 종이신문사에 있는 신문사 한 18년 역사가 됩니다. 남해안 신문사 대표도 우리 행복책임 교수. 아니 이분들 하고 있는데 왜 국민기자뉴스가 필요합니까?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작업을 하려면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뉴스를 보도하는 작업만 합니다. 제 목표는 인문대학이었습니다. 자, 인문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IWPA에 올릴 것이냐, 여기에 탑재할 것이냐, 아니면 언론사에 탑재할 거냐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걸 한 2년 동안 고민했어요. 여기 올릴까 여기 올릴까 고민했다. 그런데 제가 결론낸 것은 언론사에다 얹어야된다. 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가면 무기가 되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행코 책임 교수입니다 하고 경찰서 들어가서 서장 만납시다 그러면 왜요 그런다. 근데 국민기자입니다 하고 기자증 딱 내보이고 서장 만납시다 하면 왜요? 달라집니다. 톤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니 서장한테 좀 따질 게 있다고 라고 하면 밀어내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경북도청 우리 이재수 기자님은 경북도청의 출입기자인데 우리 배재우 기자님 충북도청 출입기자죠. 충북도청 같은 데 가시면 그냥 도청 산하에 있는 어디든지 가서 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땅땅땅 해준 거기 때문에 이게 마페에 들어가서 취재 보도 권리가 있어요. 가서 명함 내보이고 제가 출입기자인데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서 좀 물으러 왔습니다. 조만간 좀 나오시죠. 아니면 뭐 과장 좀 만납시다 해서 아닙니다 하면 이거 당신 취재를 방해하는 건가요? 한마디 하면 돼요. 취재를 방해하는 건가요? 지금? 그만하면 애갱하고 공기얘기입니다. 과장님 불러봐요. 그럼 과장 불러옵니다. 이게 우리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좀 더 영향을 이제 매칭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펀치가 되잖아요. 앞으로 저는 대통령실 상대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도지사 상대해 주세요. 출입기자님. 아셨죠? 예. 도지사. 적어도 난 도지사하고 상대한다. 이 정도의 배짱 갖고 하시라고. 그럼 뭐 경북도청에 그래서 이철우 지사님 만나면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시고 그럼 명함 자꾸 주고 이제는 도지사 상대하셔야 돼. 그래서 경산시장 그냥 서장 뭐 이런 분들 그냥 막 부르다가 전화해가지고 호통도 치고 해야 됩니다. 아니 서장 뭐 하는 거냐, 여기 환경오염 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이거 좀 제대로 하라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중앙부처, 대통령실, 국방부 이런 큰 데를 한번 쥐고 흔들게요. 직언직설로 정확하게 표적으로 딱 삼아서 던질게요. 문제 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파 아시죠? 뉴스타파의 대표가 누구죠? 네, 뉴스타파의 대표가 김용진 기자입니다. 김용진 기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의 대표 기자가 김용진입니다. 실제로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 김용진 기자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끌고 가는데 KBS, MBC보다 훨씬 더 실종이 높아요.
거기는 정언만 합니까? 정직한 언론사로 가요. 또 그러면 거기는 그쪽으로 간다면 조금 크리틱한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해피니스 쪽으로 가되 저스티스를 좀 그렇게 가면 국민기자뉴스. 국민기자뉴스와 뉴스타파가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 한국 사회의 메모드급 저널리즘으로 자리 잡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주려고 공무원들 복지부동하거든요. 우리 배재우 기자님은 저한테 보건복지부도 출입기자 좀 해보고 싶고 뭐 저쪽 세종시에 청사도 들어가서 하시고 싶다고 그랬어서 제가 일단 충북 도청부터 해시고 좀 자리 잡으면 들어가세요. 중앙부처에 그래 말씀드렸어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들어가야 단단하게 든든하게 틀림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자뉴스는 전문 저널리즘을 강화할 겁니다. 직언직설 제가 씁니다. 요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직언직설은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아주 파헤치는 예리한 기자의 눈으로 파헤치는 그래서 이겁니다 라고 매를 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공권력에 의해서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기자뉴스 대표기자 김용진 교수가 직언직설을 써가지고 자꾸 날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 없지만 교도소 가면 윤용봉 교수님 맨날 찾아올 거야. 그 전문가잖아요. 안 오신다나?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괜찮아. 우린 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앞장설게요. 직언직설 요거는 대표기자가 쓴다. 그 다음에 국민논설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국민논설. 논설 쓰시라고. 우리 사회에 부드럽게 매를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최상병 사건이 나면 되나. 그 부모 얼마나 마음 아파. 사단장 살리는 게 좋아. 연대장 죽이는 게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론을 좀 쓰는 부드럽게 펼치는 거 보여? 그 다음 기자 수첩. 요거는 고발품. 고발품. 자, 우리 지금 그 이재수 신입 책임 교수님 잘 하셨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그냥 한 대 서 있고 그냥 혼자 전봇대 올라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안전바도 안 해놓고 안전 그 표지판도 안 해놓고 얼마나 위험해? 그럼 뒤에서 차 오다가 들이받으면 큰 사고 납니다. 사람 죽고 뭐 대형 사고 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국방부에서 했단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그거를 현장에서 차 세우고 가서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나 기자입니다. 명함 주고 사진 찍고 뉴스 냈잖아요. 정리해가지고 딱 안전바 설치한 것까지 사진 찍어서 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기자 수첩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칼럼 문학이고요. 두 번째, 제가 이거는 이제 올해는 어려워요. 내년도쯤이나 한번 해보려고. 이게 뭐냐면 9시 뉴스예요. 9시 뉴스, 온라인 뉴스, 실시간 뉴스, 실시간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9시에 제가 원격으로 불러요. 뭐 캠핑카에서 하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하든. 자, 불러면 자 정명복 교수 나오세요. 정명복 기자라고 해요. 정명복 기자님. 청주 오늘 뉴스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뉴스 내보낸 거. 그거 브리핑하는 거 다시. 예, 제가 오늘 취재한 것은 청주시청에 갔는데 시청에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일을 했어요. 잘한 건 이거고 못한 건 이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후속 기사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 넘어갑니다. 배재호 기자님, 네 배재호입니다. 예, 경북도청 어떻습니까? 경북도청 좋습니다. 충북도청. 근데 청주시청 지금 그래 문제 있다는데 도청에서 알라나요? 모릅니다. 그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전국을 네트워크로 1시간 정도 끌고 나가는 프로그램을 매일 저녁 9시쯤 해볼까 합니다.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제가 예. 할 수 있을까요? 예. 요거? 있습니다. 인문대학 300강 지금 써내려가는 거 보니까 하겠죠? 예. 학회 74회 한 번도 일주일마다 안 빠지고 하는 거 보니까 하겠죠? 예. 예. 작지만 맷집이 있습니다. 하다가 많은 건 안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해서 이건 아닐 거다 싶은 건 빼버려요. 빼버리고 딱 나을 줄 알아요. 예, 된다라고 싶으면 잡아서 밀고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괜찮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국민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많이 하세요. 인터뷰. 도지사 뭐 문서로 보내든지 메일로 보내든지 문제 질문 쫙 해가지고 쫙 보내든지 경찰서도 보내고 시청도 보내고 막 보냈어요. 기업인들한테도 보내고 목사님들한테도 보내고 스님한테도 보내고 보내라. 막 보내가지고 인터뷰 받아라 뉴스 올려. 인터뷰 뉴스. 자, 요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자의 브랜드 같이 올라가요. 아,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기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대전시 교육감 인터뷰 하셨습니까? 예. 뉴스 안 나왔죠? 지금은 나갔습니다. 아, 나갔습니까? 아, 보셨어요?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설동국 그 예, 설동호 교육감. 우리 한상환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다가 한번 인터뷰 할까요? 하세요. 그랬더니 인터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기자 뉴스에 쟁쟁한 분들 나옵니다. 이철호 도지사님도 한번 놓고, 그죠? 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국민기자 뉴스를 통해서 혁신 리더 대상을 수여합니다. 혁신 리더 대상은 연말에 합니다. 12월 7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는 3, 6, 9, 12 1년에 4번 모입니다.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하세요. 3, 6, 9, 12 첫째 주 토요일 날 IWPA 했고 책임져서 HCP는 무조건 모입니다. 12월 7일 맞습니까? 12월 7일 날 혁신 리더 대상을 준다고요. 또 다시 심사위원 만들 거예요. 지난번에 정부청장 하셨던 이동환 청장님이 심사위원장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내가 윤용범 교수님을 심사위원장 한 맡겨보려고 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냥 하셔야 돼요. 번호도 행보 책임 교수로서 앞번호고 공무원으로도 또 부의사관 했으니까 괜찮아요. 해볼만 해요. 그래서 심사위원장 몇 마리 맡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국가 비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아스펜 연구소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거예요. 사실 IWPA는 미국의 아스펜 연구소의 프로그램을 갖고 온 겁니다. 아스펜 연구소 아시죠? 자, 누가 설명할래요? 아스펜 연구소. 마이크 켜고 신종기 교수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마이크 켜시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어떤 공무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지만 자기들이 학술 목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가의 어떤 미래 아니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 이런 걸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거를 부정기적일 수도 있고 정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국가기관이나 어디다 이렇게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학술 연구를 해서 제가 주제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그러니까 무료로 공유한다. 뭐 지금 받을까요 혹시? 지금도 받고 예. 그 수업을 내게끔 하기도 하고 비싼 건 굉장히 비싼 저 세미나에 가는 거예요. 보통 들어가면 전화기 다 끄고 일주일씩 세미나 참석합니다. 하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대통령이 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네임밸류가 높아요.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어요. 지난번에 김영석 박사님 오셨잖아요. 네. 3월 1일 날. 네. 박은희 박사님 저한테 그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1년 전부터 우리 모임에 김영석 교수님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셨는데 어떻게 모시냐. 언제 연락했냐고. 아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어떻게 그래 됐냐고. 다 되는 수가 있죠. 그랬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제가 철학 석박사 할 때에 사사 받았던 저를 사사해 주셨던 연대 조우영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 할 때 제가 만나서 인사를 하는 그런.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조우영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9월달 한남대학교 모임에서도 조금 괜찮은 분 모실까 해요. 비용을 들여서 강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데 이끌음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아스펜 연구소 프로그램이 뭐냐면 국가 비전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리더들을 자꾸 이렇게 발전적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가 비전 세미나입니다. 이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행코 책임 교수가 주축이 됐어요. 한국행복학회나 국민기자뉴스, 행코 교수단 이런 것들이 묶어서 뒤에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자, 국제웰빙 전문가협회 구성원, 행코 책임 교수, 국민기자뉴스 국민기자, 한국행복학회 연구원 다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러나 바깥에서 봤을 때는 단체명이 다르니까
다른 조직으로 알죠. 외부에서는. 하지만 역할이 달라요. 아니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죠. 직장 가면 사장이지. 교회 가면 장로님이겠지. 반상회 가면 반장이지. 그렇죠. 반상회 가서 직원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합니까? 반장님 하지. 그것처럼 다양한 역할을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재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자, 우리가 그걸 해야 하는데 아스펜 연구소가 하고 있는 그런 비전 세미나를 앞으로 해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토론의 능력이 있어야 해요. 유능한 강사를 패널로 모셔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장에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그 최인철 교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기 좀 3월달에 특강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대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상은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한번 프로그램 스케줄을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캐치했죠. 우리 쪽을 너무 높이 보는구나. 우리 행코 책임 교수들의 레벨을 높이 보는 사실은 아닌데 우리 사실 아닙니다. 아주 우리는 기초입니다.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빡시게 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적어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 열정이 필요한 거죠. 해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 박사님이 우리에게 준 그 아주 중요한 그 기억나시죠? 예. 75세까지 65세부터 공부했고 65세부터 책을 읽었어요. 날마다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연대 교수로 철학과 교수로 하시면서 두 종류를 본 거예요. 한 그룹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골프나 치고 놀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교수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일이 있어 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자꾸 10년 동안 책만 읽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살았어요. 75세가 되니까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5세인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용진 교수는 몇 살까지 하겠습니까? 150살까지는 돼야지. 욕심도 많지. 125세. 아니 우리를 능가할 사람이 있으면 넘겨줘야 되고 우리를 능가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교학 성장을 하자 이겁니다. 계속 공부하자 이겁니다. 발전시켜 나가자 이겁니다. 아니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사람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 절대 추월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철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먼저 출발한 사람이 땡입니다. 단 중지하면 넘어가죠. 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면 항상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자, 그 다음 플랫폼 이겁니다. 2028년까지 구글과 네이버에서 우리 국민기자 뉴스의 모든 뉴스가 그대로 검색되도록 넉넉하게 잡아놨어요. 2028년이면 한 4년, 앞으로 4년 안에 해보자. 근데 사실 어려워요. 김정순 교수님. 네. 네이버 뉴스 나가는 게 어때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많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신문사 지금 다음에 나가는 뉴스예요. 다음에 거기에 방송 취재 본부장으로 거기 밀어줬는데 그 대표가 저희 한 말이 있어요. 요게 네이버에 나가면 요 언론사를 3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이버 나가면 30억짜리 언론사가 됩니다. 시가 30억짜리. 국민기자 뉴스가 그렇다니까. 가치가 네이버 나가면 30억짜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로 만들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플랫폼으로 간다 이거예요. 플랫폼. 여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종기 교수님께 여기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라. 좀 조심스럽게 한번 알아봐 달라. 연구해봐라. 행정사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기자뉴스가 오늘 이 상태가 아닙니다. 1년 뒤가 되면 확실히 다르죠. 3년 뒤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30년대가 되면 국민기자뉴스가 뉴스 타파를 능가할 정도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자뉴스에 기자증만 들고 다녀도 관공서만 들어가서 그것만 내밀어도 그 사람들 아이고 왜 오셨습니까? 하고 바들바들 뜰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뉴스타파가 떴다 하면요 난리 납니다. 경찰서, 검찰, 뭐 관공서 들어가서 뉴스타파 기자 왔습니다 하면 바로 인터폰 바로 그 최고
저는 직급자한테 바로 보고가 되고 바로 뜹니다. 그 정도로 파워풀. 한국의 최고의 저널리스트가 된 거예요. 저널리즘이. 우리도 해보자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국민기자뉴스가 핵심으로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이 바로 이겁니다. 인문대학. 대한민국에 많은 언론사가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언론사가 있어요. 근데 그 언론사들마다 그냥 뉴스 보도예요. 뉴스 보도로 끝나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국민기자뉴스가 글을 안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언론사가 아니라 스페셜 저널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언론사다라고 하는 것을 애당초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인문대학. 자, 인문대학에서는 9월 말까지 400강의 세팅이 끝납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달마다 한 편씩 올리고 있는데 이 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뭘 써야 되나 제목도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제목 있으면 주세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인문대학의 내용을 세팅하겠습니다. 400강으로. 두 번째는 전국의 분교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미 인문학사가 21명이 나왔어요. 지금 인문학사가 아니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인문학사가 아니신 분들, 책임 교수님들 중에서. 인문학사, 김 박사님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시구나. 아닌 분들, 예. 자, 인문학사 아닌 분들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시험을 봅니다. 인문학사 100문제입니다. 80점 맞으면 됩니다. 인문학사는 쉽게 보겠어요. 객관식 그 출제 예제 나온 것만 공부하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사는 쉽습니다. 인문학사는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문석사는 7월 말에 봅니다. 6월 말에 보죠. 그러면 조금 땡길게요. 6월 한 30주 정도에 아니 땡기면 안 되죠. 인문학사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사 못 본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국민기자나 책임교수 다 됩니다. 인문학사는 6월 둘째 주 토요일 정도로 잡겠습니다. 6월 둘째 주 토요일 1시간만 시험 보시면 돼요. 100문제 보면 돼. 80 이상 맞으면 합격. 객관식이에요. 근데 그 예제가 있어요. 400문제 예제를 보시면 그 중에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사는 되는 겁니다. 인문석사는 이제 어렵습니다. 1강부터 200강까지를 10번을 읽으시면 80점 나옵니다. 주간 13문제입니다. 인문석사는 6월 말, 7월 말까지 있습니다. 기회가 2번. 그러면 8월 말에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부터는 돈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네. 그거 무료입니다. 무료. 지금 저는 무료를 말씀드립니다. 인문 박사는 9월, 10월, 11월 3번 봅니다. 무료입니다. 이 3번 중에 언제든지 합격하면 돼요. 그러면 올해 12월 7일까지 합격 못하는 분들, 자 인문 석사까지 갔는데 박사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시면 돼요. 내년도 하시면 되는데 인문 박사 100만 원 내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올 12월 7일까지 인문 석사를 못했어요. 학사만 합격했어요. 그러면 무료기에 다 끝났어요. 그럼 인문 석사 내년도에 보시면 됩니다. 석사 50만 원입니다. 박사 100만 원, 150만 원 돈 듭니다. 돈 안 드는 방법. 올 12월 7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제가 3번씩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네? 이렇게 귀하게 땀을 흘려가지고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이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써서 그걸 그냥 문자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세판입니다. 3세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좋아하는 3세판.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인문학사는 한 번도 드립니다. 한 번도 이번에. 정낙준 교수님, 야 이거 너무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왜 그러나 하는데 조금 제가 환장했습니다. 한 번 더 드립니다. 하세요. 자 그러면 올해 12월 7일 날 인문 박사 가운을 입고 우리 박사 가운 만들었습니다. 제가 입어야 될 거는 철학 박사 가운인데 그 철학 박사 가운은 검정색이에요. 근데 우리 인문 박사, 국민기자뉴스 인문 박사 가운은 곤색으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좀 이따 보실 겁니다. 모자는 박사 캡은 8강모예요. 8강모.
아주 예쁩니다. 마크는 국민기자뉴스 인문대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다 서울대학교라고 쓰지 않았어요. 예, 연세대학교 쓰지 않았어요. 국민기자뉴스 인문대학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유니버시티나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이런 유명한 대학교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희전문학교 시작한 거예요. 그냥 선교사들이 와서 학생 몇 명 놓고 가르쳤던 게 나중에 대학이 된 겁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 지나서 체계화되면 대학이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플라톤이 제가 전공의 플라톤 아닙니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플라톤은 학사학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플라톤을 가먹고 있어요. 학사, 석사, 박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출신입니다. 그분 석사, 박사 없습니다. 학사입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사사해 주셨던 조우현 교수, 연세대 철학과 조우현 교수님도 학사예요. 문학사. 그걸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교수, 정교수 다 했고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 논문 다 했어요. 논문지도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국민기자뉴스 인문대학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여러분 낮춰보지 마세요.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갈 겁니다. 예전에 방송통신대학교 깔봤죠. 방통대 지금 방송대학교 대단합니다. 방송대학교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브랜드 가치입니다. 영국에서는 학제 시스템이 학사, 석사, 박사를 한 번도 대학교 가지 않아도 정규 디그리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자기 학교 가보지도 않았고 학생과 교수가 만난 적도 없어요. 온라인으로 다 그냥 시험 보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금 이 권성호 교수님과 이재수 교수님은 경북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님이 굉장히 아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경북 도민대학, 도민행복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논문까지 있었습니다. 예, 논문까지 있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그 경북 도청에 그 대간당에서 박사 수료식을 했어요. 거기에 경북대학교 뭐 해가지고 대학 총장 8명이 왔어요. 8명? 8명의 총장들이 앞에 와서 대학 총장들이 쫙 앉아가 있어요. 그게 박사 수료식이 문제가 있다니 총장들이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현직 대학 총장 8명이 안 앉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가 명예 박사를 준 겁니다. 우리는 인문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 박사가 아닙니다. 인문 박사입니다. 인문 박사. 자, 학을 넣으면 교육부 학위가 돼요. 경영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이렇게 되면은 교육학 박사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알쏭해 애매해요. 우리나라 법규상. 그래서 우리 국민기자뉴스는 아예 그런 문제점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학을 뺐어요. 인문 박사. 따라하세요. 인문 박사. 인문 박사. 자, 근데 인문 박사인데 이거를 이력서에 쓰면 안 됩니다. 자, 인문 박사. 국민기자뉴스 인문대학 인문 박사 취득 이렇게 해서 이력서에 학위란에 쓰면 안 됩니다. 어디에 써야 될까요? 경력에 쓰면 됩니다. 경력에 국민기자뉴스 인문대학 인문박사 취득. 정확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사과울 있는 거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대학교에 박사과울을 갖다가 그 마크를 붙여가 하면 박사 사칭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국민기자뉴스 인문대학이라고 하는 로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기자뉴스 인문대학의 박사과울이에요.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걸로 갑니다. 이런 가운을 입는 분들이 12월 7일 날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10명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야 돼요. 나오시는데 매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 할 거 아니에요? 예. 할 때마다 학위 수료식을 해야 됩니다. 1명이든 5명이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 뭐 하냐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의미 없이 주는 건 아니에요. 분교를 만듭니다. 인문대학, 국민기자뉴스 인문대학 학장이 됩니다. 분교 학장이 됩니다. 각 시군구마다 한 명씩.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인문대학 하자. 우리 모이자. 공부하자. 인문학 공부하자. 그러면 400강이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10강이나 20강을 뽑아요. 뽑아서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걸 가르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인문학사 학위수료식을 합니다. 그때 20만 원 받은 겁니다. 인문학사. 그러면 우리는 행복지도사 자격증을 줍니다. 20만 원짜리 행복지도사 자격증을 주고 인문학사증을 줍니다. 따라서 인문학사, 인문석사, 인문박사는 그 경력인정서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인문학사는 20만 원 냅니다. 행복지도사 3급을 받습니다. 인문석사는 행복교육사 3급과 행복상담사 3급을 받습니다. 그게 50만 원. 상담사가 30만 원. 그래서 50만 원. 이해되셨죠? 인문박사는 행복코디네이터 3급과 2급을 받습니다. 그게 100만 원입니다. 자격증 취득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져 있는 주무부처가 교육부입니다. 여기에 등록되어져 있는 민간 자격을 받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 받는 돈은 그거예요. 자격증 값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사, 인문석사, 인문박사는 그냥 주는 겁니다.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으니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인문 박사가 되셔야만 분교학장이 됩니다. 분교학장이 되면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직접 해도 되고 온라인 공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분교학장이 제일 커요. 근데 그거를 수업료, 그러면 이거 뭐 분교학장은 뭐 돈이 좀 되나?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일하는 소에 일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목사님 있죠? 예. 멍에를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0만 원 받으면 현금용 수좀 만들어줍니다. 발급해야죠. 지금 13.3%인가 뭐 13.5%인가 소득세까지 원천 징수하고 남는 금액의 50%를 그 학장님께 드립니다. 그 나머지 50%는 국민기자님께서 재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그럼 인문 석사 학사한 사람이 비슷하는 거예요. 석사한 사람은 50만 원 또 자격증 내잖아요. 자격증 취득비가 그거예요. 근데 자격증 취득비는 급여가 안 가져가요. 한 푼도. 그래서 자격증 발급만 서비스해 주면 계속 그렇게 하고 50만 원 받으면 세금 빼고 한 23만 얼마 되겠죠. 그게 학장한테 수입으로 들어가요. 그럼 몇 명씩 만들어내세요. 한 달에. 그렇잖아요. 인문 박사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0%. 인문 학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장님이 자기의 짭으로 이걸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렇게 배출된 사람들을 행복 서포터즈 단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행복 서포터즈 단인데 여기에 이제 매력적인 거예요. 행복 서포터즈 단은 이러한 인문학사를 갖고 있거나 행복 코디네이터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행복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내 혼자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자꾸 제자 만든 이유가 혼자는 안 되니까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각 지역에서. 그게 행복 서포터즈단입니다. 이거 만들자고. 만들어서 뭐 하냐? 우리 회비 10,000원씩 내자. 회비 10,000원씩. 그러면 100명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큰일 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회비가 모이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걸로 그대로 지역사회에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기도 하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자 국민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역할이 있죠. 행복 전문가로서 라이선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행복 이런 그 인문대학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제자를 만들어 가잖아요.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사회에 행복 특강이나 인문학 특강을 할 때는 나를 좀 써주시오라고 하면 그 지역사회에 그런 부분의 강의도 그대로 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과 연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문대학 학사, 석사, 박사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된다. 이거는 한번 해보자. 김영석 박사님도 75세까지 10년 동안 공부해서 했는데 아니 내 나이가 70이라고요? 어디 가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생각하면 아주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주먹 한번 쥐봅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젊다. 나는 젊다. 나는 젊다. 나는 젊다. 나는 젊다. 나는 젊다. 젊다고요. 박승우 교수님. 동양화 재미있잖아요. 인문학에 빠지면 진짜 재미있어. 취미생. 예, 평생 40년 동안 교육청에서 그 인재원 부장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겠어요. 아이고 이참에 내가 놀아보 파트장 던지면서 놀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빠져나오셔야 돼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계시면 이게 나중에 속까지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돼요. 4대 중독에 빠졌어요. 예, 4대 중독. 그게 중독이라니까. 맞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4대 중독. 예. 양성호 교수님 뭐예요? 인도 알마, 아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요?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도박 중독,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 보세요. 이 학회 연구원들이 이런 중독을 한국 사회에 전부 강의하면 여러분 4대 중독 뭔지 아십니까? 던져놓고 아시는 분이 대단하십니다. 틀리면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강의를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학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계 3년이면 그죠. 그러니까 자꾸 참여해서 자꾸 토론하고 학습하자. 학회의 가치가 이겁니다. 학회.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학회하고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내요. 얼마나 좋아요. 부담 없잖아요. 근데 그 학회비 받아가지고 사무총장 유도야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한 푼도. 내 솔직히 이런 한 푼 가져간 적 없어. 내 생일날 케이크 하나 안 보내더라고. 사무총장이 얼마나 째째한지. 케이크 먹으면 섹시가 안 되겠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인문학적 해석이에요. 아니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살림을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아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오늘 저녁에도 제가 사무총장님 수박 한 개 사자. 저녁에 수박 좀 먹고 하자.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된대. 그걸 왜 그러니까? 아유 먹을 거 많아요. 필요 없어요. 수박 비싸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아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회 지금 자금이 한 5천만 원 있어요. 맞잖아? 이게 행크 교수단 자금이기도 하지만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돈을 모았다니까. 부자된 것 같아. 돈 그리 많은 이렇게 모아가게 된 거고 우리 행사할 때 이번 저기 12월 달에 우리 저 임주환 박사님 대회장 하겠다고 추진연장 하시다니까. 대회장 큰데 하죠. 300만 원짜리 하겠습니다. 300만 원 좀 마음 안 변했습니까? 예.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되는 거고 거기서 돈 남는 게 세이브 된 거예요. 돈 한 푼 흡족이 않습니다. 협회장 주머니에 한건 이것도 안 들어요. 제가 행사할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되게끔 합니다. 이건 1년에 4번 하니까 나도 허리가 있잖아요. 지금 땅 팔라고 내놨어요. 맞죠? 예, 저기 경산에 산 하나 팔라고 내놨어요. 우리 권성호 교수님 사라고 하니까 한번 와보시면 할 거야. 자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고 또 추진력이 있으니 되는 겁니다. 되는데 이걸 천재 그룹만 될 거냐, 영재까지 달라붙어 천재가 되어야 함께 갈 거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천재가 되면 좋겠어요. 천재 그룹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뒤로 쳐지지 말고. 한 번, 두 번 쳐졌더니 벌써 74번이 됐다고요. 남바사님. 74번. 처음에 사무시다가 강의 때문에 너무 바빠 피곤하셨잖아요. 조시더라도 오세요. 오셔가지고 서가지고 너만 이렇게 해놓고 안 되면 여기다 이거 뭐 이렇게라도 해놓고라도 앉아 계시면 돼요. 그게 열정이고 그게 우리가 함께 됩니다. 지난번에 김대훈 박사님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5D라고 했으니까 5D가 뭐냐고 해가지고 여러 삭제해버렸어요. 그 정보니까 OD를 사오셨는데 지난주에 막 전화하시는 거 쿨럭쿨럭하고 막 감기가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김대훈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 저런 분들한테 배워보면 저런 분 저런 열정이구나. 나도 저걸 한번 업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하면 좋겠어요. 자, 행복 서포트재단 말씀드렸고, 그다음 요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후원천사 이 사례. 국민기자 뉴스를 제가 해보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기사를 잘 만들어가는 전문. 그래서 우리 국민기자들이 써내는 기사가 좀 이렇게 걸러져서 기사화될 수 있고 육하원칙으로 잘 다듬어서 오탈자, 그다음에 문법에 틀리는 거 잘 정리해서 그 기사를 삭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써냈는데 그걸 좀 보완해가지고 리메이크 해가지고 좀 내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그걸 하니까 너무 지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읽고 글을 수정하는 게. 그래서 전문 편집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직원 하나 채용하면 300만 원 사대보험 넣어줘야 되고 기본 시급 줘야 되니까 300만 원 기본 한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고민했던 중에 우리 박하신 교수님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국민기자뉴스에 후원 계좌에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걸 좀 해보려고 한번 해본 건데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 주일 지나가요. 제가 형편 넉넉한 건 아니고요. 3만 원씩 제가 한번 2년만 제가 후원해볼게요 하고 하시라. 그래 그냥 돈만 했나 하고 기다렸죠. 돈 안 들어왔는데 미리 광고할 거 없잖아. 돈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한 번 들어오는데 또 들어오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 좋다. 10,000원짜리 1,000명이면 1,000사.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면 그걸로 정식 직원을 와서 그분이 전체 데스크를 관리하고 기자를 좀 이렇게 기사를 정리화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 있잖아요. 그 남는 금액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헤드라인 뉴스 나가는 거. 헤드라인 뉴스 위에 탑으로 걸리는 거. 그 뉴스에 나가는 뉴스를 쓰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 나갈 때 10,000원이든 20,000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5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20만 원 꼴? 17만 원. 17만 원 꼴? 꼴이야. 그죠? 그러면 2만 원짜리 8개. 그죠? 그러면 이 헤드라인 뉴스를 8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봐서 대표 기자가 봐가지고 이 정도 내용, 퀄리티,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위상 이런 걸 봐서 잘 만들어진 뉴스를 그거를 클릭해가 헤드라인 넣어주고 한 달만 결산 딱 해서 월말에 그거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우리 쓰신 기자분들께 통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싫은가 보다. 그러면 가끔만 대표 기자 주문 넣을까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네. 저는 국민기자로서 대표 기자로서 제가 다 이 말 뽑게 됐대요. 왜? 아직은 개인 거예요. 이거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단체가 아닙니다. 대표 기자 김용진의 개인 사업입니다. 분명합니다. 맞죠? 예. 근데 요거를 공유화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공유 경제로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나누자는 취지로 이 후원청사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요거 다들 어려우세요. 이해합니다. 여기 지금 갑부는 제가 아는 갑부는 딱 한 사람 있어요. 정라고. 락이라고 하는가? 정락. 누구라고? 갑부 한 번만 해줘. 저거 한 달에 1,000만 원씩 안 내. 1,000만 원씩 안 내. 그래. 근데 할 거고 우리가 함께 한 구장 10,000원이 그냥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형편되는 대로 한 2년만 들어줘. 국민기자 뉴스. 그러면 큽니다. 하면 우리가 정식 직원 채용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학종 교수님 정도는 크게 부담 가지도 돼요. 그런데 몰라 박순구 교수님 퇴직금은 연금 많이 나오죠.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저기 김종옥 사무총장 1,000만 원씩 월급이니까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많이 내. 많이 내도 돼. 근데 나 같은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은 못 내는 거지. 네, 그렇죠? 돈을 형편에 따라서 못 내는 분은 못 내고 낼 수 있으면 해서 10,000원씩 있는데 우리가 후원천사 물론 계좌가 나와요. 그거 왜냐하면 세무서 신고가 돼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통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통장을 입금해서 통장으로 관리하죠. 그럴 것이고 일단은 그 후원천사를 시작한 분이 박하신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또 김예분 박사님이 회장님 2만 원 한 번 냈어요. 냈어요? 네, 지난번에. 그리고 지난번에? 네, 예. 5월달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걸 또 해주셨어요. 2만 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임주환 박사님이 얼마씩? 예, 3만 원 3만 원. 6월 달부터 6월 달 맞아. 저하고 이체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전화를 제가 요청 안 했다. 세 분 다. 근데 자발 좀 해주셨어요. 아니 나는 되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거 되는 집 아닙니까 배교 박사님? 맞습니다. 된다고 대답해야지 다르게 대답하면 되는 집 같죠? 예, 되는 집. 그리고 배 박사님도 행복 책임질 수 있도록 오세요. 오늘 제가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주물 손 놓고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물 손 놓고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교본에는 주머니에 손님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만 예. 최고수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함께 뭉쳐서 좋은 일을 좀 하려면 좋은 분들이 많이 보여야 돼. 여기 있는 김병진 교수는 약해요. 몸무게 73kg밖에 안 나갑니다. 키가 168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갔던 나라는 저 이집트하고 아프리카는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계신 어떤 어른께서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해보라고. 이 일이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보라고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지니어스 멤버가 되고 지니어스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밤에도 저 이상덕 교수 찾아온 거 보세요. 멀어요. 너무 멀어요. 서울보다 더 멀어. 그러니까 저 이상덕 교수님 강의 많이 나가니까. 근데 저분은 요수에서 왔어요. 오늘은. 대형 트럭을 주말마다 모아요. 일이 다양해요. 굉장히 많아요. 대형 트럭도 모이고 대형 버스도 모이고 관광버스도 수레라도 모이고 몰아요. 주말에 서울까지 올라갔다 이거. 우리 학회에 못 오는 이유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악착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 끊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 후원천사 이사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로또 되면 지금 많이 해결될 로또 추첨만 로또 추첨 그래서 로또 추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것을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협회장의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닌 함께 공유해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키워보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